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이 TF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노 기자,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한 것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였다. 이렇게 나쁘게 발표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네. 대통령 지시였다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원래 대통령인데 구두 지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은 그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간단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대북 제재 조치를 할 때에는 남북관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구두 지시를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아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전문가들은 적폐청산에만 초점을 둔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조사 결과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데스크가 한번 정리를 해봤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번에 이 통일부의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가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좀 복잡해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한 얘기 아니니까 조금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일부 TF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자, 노 기자가 설명을 잘해줬지만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을 했잖아요.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 TF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박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다. 나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이런 거죠. 개성공단 재개를 모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북교류 지원과 관련해서는 MB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했잖아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는 절차 정당성이 없는 통치행위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통일부 적폐청산 TF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보시죠. 천만의 말씀. 통일부 적폐청산 TF 위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런 전문가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조치들이 도대체 왜 이루어진 겁니까?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도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유엔도 이 개성공단에 우리 돈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이 그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핵미사일로 만드는데 자금이 전용됐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런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저 4차 핵실험했고요. 바로 그 다음 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쏘아 올리자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대북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절차 정당성 없는 통치 행위라고? 가만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 대부분이 다 통치 행위인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 통일부 TF의 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위원장이 가톨릭대 교수고요. 김종수 교수인데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인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 분이고요. 나머지 위원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쫙 한번 보여주시죠. 자, 10여 차례 방북을 했고요. 위원장 김종수 신부는 나머지 강영식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사무총장 한번 좀 봐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좋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 김현철 인제대 교수 등등인데 다 이게 보면은 뭐 방북을 10여 차례 했고 강영식 사무총장은 100차례 넘게 방북을 했고요. 뭐 민주평통 분과 위원장을 고유한 교수 맡고 있고 김현철 인제대 교수는 정동영 DY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지냈고요. 또 누굴 볼까요? 자, 임성택 변호사도 위원인데 개성공단 법률 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았던 분입니다. 자, 이런 위원들 몇몇과 관련해서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대부분 다 진보학자들 그리고 대북지원단체 출신들 아니냐.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있잖아요. 답정너. 답 미리 정해놓고 당신은 대답만 하면 돼요. 이게 사실상 답정너 위원들의 활동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 이번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애초에 이런 민간 TF가 자꾸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최순실 사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격 없는 민간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뭐 국정원 TF도 그렇고 지금 통일부 TF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특정 성향이 눈에 보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서 관료 체계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오히려 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박 대통령의 절차가 초법적이라고 했다지만은 지금 이 TF들이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초법적인 상황입니다. 뭐 아무 공직에 있는 분들 아닌 분들이 지금 가가지고 TF 신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당장 이런 부분 외교에 있어가지고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해놓은 것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격적인 외교적 결단이나 아니면은 이런 국방상의 결정들을 해야 됐을 때 예.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어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제가 브리핑 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적폐청산 TF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고려 없이 중단을 시켜버렸다, 이런 뭐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미사일 도발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한 이유를 국회에서 직접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당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야권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네요.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로시간 단축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시한 것은 문제가 없냐.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난 정권이 한 것만 전부 불법 행위입니까? 라는 게 홍 대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당장 이번에 탈원전 선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매우 전격적으로 선언되었고, 그건 대통령의 통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에 있던 판단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때도 보면은 경제 관료들과의 상의 없이 그냥 핵심 소수만 모여가지고 금융실명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전격적인 발표는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전부 다 초법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는 아마 정권에서 정책 펼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통일부의 적폐청산 TF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짚어드렸고요. 왜 이루어진 겁니까?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도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유엔도 이 개성공단에 우리 돈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이 그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핵미사일로 만드는데 자금이 전용됐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런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저 4차 핵실험했고요. 바로 그 다음 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쏘아 올리자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대북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절차 정당성 없는 통치 행위라고? 가만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 대부분이 다 통치 행위인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 통일부 TF의 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위원장이 가톨릭대 교수고요. 김종수 교수인데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인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 분이고요. 나머지 위원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쫙 한번 보여주시죠. 자, 10여 차례 방북을 했고요. 위원장 김종수 신부는. 나머지 강영식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사무총장, 한번 쭉 한번 좀 봐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좋습니다. 고유한 뭐 동국대 교수, 김현철 인제대 교수 등등인데, 다 이게 보면은 뭐 방북을 10여 차례 했고, 강영식 사무총장은 100차례 넘게 방북을 했고요. 뭐 민주평통 분과 위원장을 보유한 교수 맡고 있고, 김현철 인제대 교수는 정동영 DY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지냈고요. 또 누굴 볼까요? 자, 임성택 변호사도 위원인데 개성공단 법률 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았던 분입니다. 자, 이런 위원들 몇몇과 관련해서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대부분 다 진보학자들 그리고 대북지원단체 출신들 아니냐.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있잖아요. 답정너. 답 미리 정해놓고 당신은 대답만 하면 돼요. 이게 사실상 답정너 위원들의 활동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 이번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애초에 이런 민간 TF가 자꾸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아주 위험할.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 적폐청산 TF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이 TF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노 기자,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한 것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였다. 이렇게 나쁘게 발표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네. 대통령 지시였다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원래 대통령인데 구두 지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은 그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간단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대북 제재 조치를 할 때에는 남북관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구두 지시를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아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적폐청산에만 초점을 둔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조사 결과라고 나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순실 사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격 없는 민간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뭐 국정원 TF도 그렇고 지금 통일부 TF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특정 성향이 눈에 보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서 관료 체계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오히려 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박 대통령의 절차가 초법적이라고 했다지만은 지금 이 TF들이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초법적인 상황입니다. 뭐 아무 공직에 있는 분들 아닌 분들이 지금 가가지고 TF 신분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당장 이런 부분 외교에 있어가지고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해놓은 것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격적인 외교적 결단이나 아니면은 이런 국방상의 결정들을 해야 됐을 때 예.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어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제가 브리핑 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적폐청산 TF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고려 없이 중단을 시켜버렸다 이런 뭐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미사일 도발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한 이유를 국회에서 직접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하고 있는데 예. 이 데스크가 한번 정리를 해봤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번에 이 통일부의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가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좀 복잡해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한 얘기 아니니까 조금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일부 TF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자, 노 기자가 설명을 잘해줬지만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을 했잖아요.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 TF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박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다. 나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이런 거죠. 개성공단 재개를 모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북교류 지원과 관련해서는 MB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했잖아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는 절차 정당성이 없는 통치행위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통일부 적폐청산 TF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보시죠. 천만의 말씀. 통일부 적폐청산 TF 위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런 전문가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조치들이 도대체 왜